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조직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직 갈등의 그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그 해결 방안으로서 자신의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또 감정을 사지 않고서 단체나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일단 우리가 싸우려고 어떤 의견 개진을 한다든지 또 조직 생활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감정 자체를 먼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싸우려 한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원활한 자신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또 그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우선은 제가 오늘은 7가지의 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감정이 안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감정이 안 쌓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반대 의견이 있고 어떤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1번이 아이 컨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통한 아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눈, 눈과 눈을 맞추는 그런, 또 나는 당신에 대해서 감정이 없다, 또 나는 어떤 나쁜 의도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 컨택과 아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머라이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그 요약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대가 나는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교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두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해서 서로 이제 공유가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대가 어찌됐든 보고서를 만들든 의견을 개진을 하든 프로젝트의 초안을 만들든 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한 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거에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먼저 장점이 무엇인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와 또 단체 또 팀 미팅을 할 때 감정을 사지 않고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포지티브한 그런 자세로 대화를 시작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항상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앞뒤를 다 자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아무리 올바르고 상대 의견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의견을 개진할 때는 in my opinion, 제 생각인데요, 이건 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가 강조를 합니다. in my opinion,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반드시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보완하면 아니면 이렇게 대처하면 더 좋을 것 같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컨설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팀 미팅, 또 회의, 단체, 또 조직 생활하실 때 상사, 부하 직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항상 개인 의견을 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면, 이렇게 대처하면 더 좋을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서로 간에 어떤 정상적인 객관적인 대화보다도 감정이 먼저 앞서는 그런 대화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 생활에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그렇다고 하면 상대가 그거 말씀 듣고 보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제스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 이러이러한 걸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를 해야 어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대안 제시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또 워딩을 통해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말로만이라는 별명을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를 했는데 팀원이 5명이다, 4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부서 전체가 11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자신 의견 제시를 했을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다시 더 들어봐서 다수 의견에 따라줘야 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설득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후퇴를 통해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를 아니면 전체 회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도움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자신의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어떤 대화 식스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